네,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한지희 기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또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이슈픽 주제 토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뉴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구독경제입니다. 구독경제. 신문처럼 이제 매달 구독료를 내고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아 쓰는 경제 활동을 말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제품을 사거나 지속적으로 배송을 받는 서비스도 이제는 구독 개념에 들어갑니다. 생활용품 외에도 그림 등 매달 다른 제품을 매달 일정 금액을 내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들이 퍼지면서 구독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인기입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CD를 좀 많이 샀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음원 사이트에서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물론 안 하지만 매달 결제를 하시던데 이런 것도 구독 경제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구독 경제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익숙한 이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집에서 물건을 배달받는 형식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음원이나 동영상,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돈을 내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정수기처럼 일정한 돈을 내면서 제품을 이제 빌려 쓰는 렌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구독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음원 서비스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는데 그 종류들을 보면 정말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뭘 구독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구독 서비스까지 있는데요. 내 취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장난감이나 요리 재료, 나무 공예 물품처럼 다양한 취미용품을 넣어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공유 경제가 한때 좀 경제 트렌드로 떠올랐던 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구독 경제랑 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아마 좀 헷갈리시기도 하실 네. 텐데요. 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영원히 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소유권을 영원히 갖는 거는 전통적인 경제라고 하면 공유 경제는 일정 시간 소유권을 갖는 거고요. 그런데 반해서 구독 경제는 일정 기간에 이용하는 것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일종의 어떤 회원권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 전통 경제는 보시기에 한꺼번에 지불해야 되지만 구독 경제는 일정 이용 기간만큼만 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세계적으로 볼 때 구독 경제 규모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구독 경제 용어를 처음 만든 경제 결산 솔루션 기업 듀오라에 따르면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은 연평균 18.2% 성장을 해서 2020년에는 약 5,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국가별 구독 경제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구독 경제가 가장 발달한 시장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는 2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 경제가 하나의 유통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독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는 그 배경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비 행태가 변화한 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주오라 CEO는 구독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부담 없이 경험을 하고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이 구독 경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일단 기업이 단골 고객을 확보를 위해서 할인폭을 좀 늘리게 될 거고 그러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달 구독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손해가 아닌 거죠. 이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3년이면 전 세계 기업의 75%가 소비자에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저희가 몇몇 구독 경제 모델을 살펴봤는데 좀 이색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마 영양제 드실 텐데요. 네. 이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정기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5만 원을 내면 매일 빵을 하나씩 제공하는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집으로 술을 주문할 수 있는 구독 경제도 있고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일정 금액을 내면 24시간 내 병원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소유 욕구가 강했던 자동차도 구독을 통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포르쉐나 BMW 등이 차량 구독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구독 경제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이게 확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공유 경제가 나왔을 때는 좀 성장을 하다가 좀 마찰을 입어서 주춤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유 경제는요, 기존 산업과의 마찰로 인해서 시장 안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구독 경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개발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릴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 산업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점점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구독 경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구독 경제는요, 언택트 그리고 편리미엄 트렌드라고 불리면서 눈에 띄게 성장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네이버 역시 지난 1일부터 아마존 프라임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이버 페이로 쇼핑을 하면요, 돈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업계에서는 거대 플랫폼인 네이버가 유통과 쇼핑을 모두 독식하면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구독 경제 모델 만들기에 나서는 이유는 더 많은 소비자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초창기만 사실 하더라도 20, 30대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 보면 이 세대를 가르지 않고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한 카드사의 음악과 영상 등 분야의 어떤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 주요 가맹점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50대와 60대 등의 이른바 5060 세대가요, 이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씀씀이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전체 결제 금액은 5, 60대가 이용한 결제 금액 증가폭이 어떤 전체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이 구독 경제 서비스, 간혹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가 나중에 유료로 사용자도 모르게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는데요. 일부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떤 복잡한 해지 절차, 그리고 자동 결제 조건, 그리고 내용 미고지, 청약 절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요,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불편 사례들이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하고 해지할 경우에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구독 경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구독 경제 활성화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앞으로 후속제도 보완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전통적인 산업의 다양한 서비스가 구독의 형태로 더해진 이 구독 경제가 어디까지 진화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역시 한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